안녕하세요. 경제개발연구소 대표 이정희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소통법, 성과를 내는 조직의 소통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닐 페인이라고 하는 기고가가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쓴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NBA 감독은 누구일까? 이 질문을 한 거죠. 한 팀이 NBA에서 승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게임을 해야 하는지 예측하려고 알고리즘을 이렇게 고안을 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은 선수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계량법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79년부터 기대 이상의 승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든 NBA 감독들의 성과를 분석을 한 거죠. 그 집계한 결과를 그래프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페인의 그래프는 이 닐 페인이 만든 이런 그래프는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감독들은 선수들의 기량에 따라서 이기는 경기의 수가 비례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기량이 좋으면 승률이 되게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한 명, 이 예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그 포포비치라고 하더라고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감독 그레그 포포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117게임을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2위 팀에 비하면 2배가량을 능가하는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미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성공한 팀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닐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그래프에 붙인 타이틀에다가 믿기 어려운 그레그 포포비치의 능력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른 팀들이 성공을 했을 때는 그 팀원의 성적, 팀원의 기량, 팀원의 능력에 의해서 승률이 결정이 났는데 이 그레그 포포비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압도적인 승률을 올린 거죠. 그 비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선 되게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짚어주고 있어요. 스퍼스 팀 선수들은 팀원들인데 작고 소소한 이타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두 번째는 팀의 이익이 선수의 이익에 우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작고 소소한 이타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수행했다는 거. 두 번째, 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팀마다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플레이오프 경기는 득점을 기록한 선수들은 한 골당 평균 22,044달러를 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골당. 그러니까 자기가 골을 넣어야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포포비치의 팀원들은 작고 소소한 타인을 위한 그 이타적인 행동들과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돋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로번스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타심입니다. 사람들은 포포비치의 팀 사람들은 이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당시에 이걸 조사했을 그 당시에 포포비치의 나이가 67세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완고하고 그리고 되게 고루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되게 권위주의적이고 교육을 중시하는 공군사관학교의 되게 꼬장꼬장한 전통을 물려받아 성질 더러운 불도그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를 내면 마치 활화산이 용암을 뿜어내듯이 되게 거침없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대하기로 되게 유명한 감독이었다라는 거예요. 포포비치가 고함과 함께
디아고 스플리터를 박살내다 라든지 뭐 포포비치가 데니 그린에게 엿먹으라고 소리치다 라든지 이런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지금도 떠들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괴팍한 감독이 가장 탁월하게 화합하는 팀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팀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팀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만드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방법 왜 그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사실 NBA의 수많은 팀들은 더 성실하고 더 개인기가 뛰어나고 팀의 협조적인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데 동분서주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왜 그랬어? 그러면 정말 더 뛰어난 선수들, 좀 기량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을 모집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은 다른 팀도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히려 좀 놀라운 점은 이 스퍼스라는 팀은 감독 포포비치 감독이 그 운영하는 이 스퍼스라는 팀은 남들보다 기량이 떨어지거나 또는 제멋대로인 선수들을 모아도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답일까요? 네, 여기 이제 다음 챕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포포비치 아날로그 스킨십이라는 소제목이 나옵니다. 플레이오프를 목전에 둔 중요한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이 승점을 상대팀한테 넘겨줘서 팀이 사기가 되게 많이 꺾이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연습 내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일단 떨어지면 분위기가 되게 안 좋겠죠. 근데 그때 포포비치가 걸어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선수들의 팔꿈치나 어깨, 팔을 만지작거리면서 뭐 이렇게 터치 같은 걸 스킨십을 한 것 같아요. 용병 선수들하고 막 농담도 막 하고 크게 웃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활발하게 분위기를 이제 이끈 거예요. 되게 터닝 시킨 거죠. 분위기를 되게 암울한 분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더니 그 팀에서 실책을 저지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이름이 벨리넬리였어요. 마르코 벨리넬리. 이탈리아 출신의 가드라고 얘기하네요. 벨리넬리하고는 농담을 막 주고받고 서로 씨름까지 하는 연습장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포포비치의 그 단장인 부포드라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팀의 단장이 포포비치 감독이 팀원들을 챙겨주고 싶어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실책을 저지른 마르코 벨리넬리가 괜찮은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심적으로 굉장히 그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이런 부담들을 이 사람이 잘 견디고 있는지 또는 극복했는지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포포비치가 관계를 쌓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선수들의 굉장히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겁니다. 포포비치는 조금 격하거나 격렬하거나 거칠지만 뭔가 남다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매번 그거를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교감하는 거죠. 선수들과 나는 이런 메시지를 너한테 주고 싶어. 나는 이런 메시지를 너한테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악의 순간에도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람만의 소통 방식이었던 거죠. 마치 선수들과 포포비치 사이는 끈끈한 믿음으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혈육과 같은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되게 많은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팀에 헌신하도록, 팀에 몰입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운동선수를 지내다 보면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이 옵니다. 라고 부포드가 말했어요. 근데 포포비치는 그 순간 우리와 소통하는 시간으로 그거를 잘 활용을 합니다. 선수들의 출신이 다양한 탓에 관계가 멀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더 큰 관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끊지 않고 뭔가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아주고 붙잡아줘요. 선수들과의 유대감을 조성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데 얼굴을 마주 대하고 눈을 마주치고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킨십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스킨십을 되게 어색해하거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아날로그 방식, 사람들이 만나서 면대면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거를 말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달?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의 소통? 눈을 마주치고 근데 실제로는 의식이 중요하겠죠. 그 의식 세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지지하는 마음, 그다음에 상대방을 좀 더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대관계, 연결되어 있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과 교감하는 어떤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포포비치 감독은 모든 선수들의 고향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요.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내용이 맞는지도 좀 알아보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와인이 무엇인지도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같이 갈 식당을 제안하고 선수의 아내나 여자친구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는 주문한 와인과 음식을 비롯해 그 선수의 모든 것을 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죠. 포포비치의 방식은 이렇게 시작돼서 결코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낸다,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참 뛰어난 또는 탁월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적인 문화가 행복하고 유쾌하며 걱정거리가 없는 상황일 때 가능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를 들여다보면 성공적인 문화는 굉장히 곤란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갈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진솔한 피드백이 계속해서 수시로 오고 가는, 그러니까 그런 난처한 것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것들이 계속 오고 가는 거죠. 서로 간의 어떤 피드백도 오고 가고 불편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과정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포포비치하고 다른 리더들의 차이점이 뭘까?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구성원들의 반발이나 불신 없이 쉽지 않은 논쟁을 이끌어내는 것. 논쟁을 한다는 거는 갈등이 만들어지고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어떨 때는 그걸 박차고 나가보고 싶을,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이 들려고, 그 사람이 비난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리고 그런 부분들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논쟁을 저항 없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들이 전달하는 피드백이 무엇이 다를까. 이게 이제 포포비치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또는 어떤 피드백을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포포비치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은 세 가지가 소속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만약에 이제 논쟁거리, 우리가 뭐 토론을 해서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은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너는 내 새끼야. 뭐 이제 이런 얘기, 이런 메시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집단은 특별하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원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이 이러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걸 믿는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개인적인 관계, 언제나 나는 너를 챙겨주고 있고 너를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반복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되게 높아. 그리고 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르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대화, 큰 그림에 대한 시각을 갖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 농구 하나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농구 그 이상이야.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농구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에서 우리를 쳐다보기 위함이야. 그래서 큰 그림이나 큰 시야에서 그냥 단순히 그 성과만 몰입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과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플레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큰 맥락에서 또 보여주고 그리고 개별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어우러지면 마법처럼 효과적인 피드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피드백을 하면 마법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우리 팀에 속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되게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너라면 우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사실 선수들한테 니네들이 최고의 화합을 이룬 시기가 언젠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을 때, 패배를 경험했을 때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팀의 소속감, 그 다음에 팀의 성과를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거죠. 정말로 너무 힘들었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패배를 했을 때 그래서 경기는 우리는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식당을 예약을 했는데 그 경기를 되게 아주 대패를 한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걸 취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식당을 오세요 라고 이제 포포비치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식당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참담한 표정, 암울한 표정, 그 다음에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포포비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선수들을 일일이 다 반겼어요. 포옹하고 또는 미소를 짓고 또는 농담을 건네고 팔을 만지고 뭐 이제 이런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모두 앉아서 이제 뭐 마시고 먹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대하는 신부의 아버지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질책과 분노로 가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분위기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그 암울한 느낌, 감정들을 극복하고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어?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패배를 잊고 침묵이나 이런 것에서 패배를 잊고 웃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팀으로 돌아왔어요.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대단한 일이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건 소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소통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포포비치가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바를 미치지 못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부정적인 상황 또는 좌절하는 상황을 그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 리더가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한다는 거, 셀프 컨트롤한다는 거. 저도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에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휘둘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셀프 컨트롤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